예,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출연자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개관 해설위원인 김형준, 유영화 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영화 네. 위원께서는 네, 4시에 대통령이 직접 네.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일단 국민들의 공부는 아마 하늘을 찌를 것 같고요. 아마 예.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이것이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예. 어제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건가. 다들 어이가 없어 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대통령 사과를 봤을 때는 일단 뭐 보좌진이 체계가 성립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다 그 연설문이 다 유출됐고 예. 심지어 인사 인사 내용까지. 기록 또 뭐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예. 이런 것까지 다 나갔다는 거고요. 또 뭐 계속 들리는 얘기가 오늘도 언론에서 계속해서 후속 보도들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얼굴 표정이라 이런 거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 국정의 최고 수반 아닙니까? 네.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네. 대통령 얼굴도 그렇고요. 현재의 이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건지 굉장히 아주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네. 예. 김영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세 번째 사과라고 하는데 오늘 상당히 이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치욕적인 날이라고 기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만시지탄의 리더십을 보인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루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거는 그만큼 얼마나 충격이 컸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97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집권 말기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측근 실세들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는 면에서 참 국민들 입장에서부터는 참담하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예.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의미에서 참으로 참담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예.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고 시인을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을 비롯해서 좀 지적을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대책을 청와대 내에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 비서실장도 있고 각 수석 비서관들도 있는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일단 대통령이 가장 중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과의 직접 연관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물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좀 다른 보좌진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기존의 보좌 라인 갖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언론 보도가 다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정황상 설득력 있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참모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현재 뭐 장착한 체계로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의문시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야당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이제 폭로전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1년 반이나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국정 운영 자체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여당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에 선상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는 오늘 이제 나온 이제 연설문 사전 유출 네네. 문제가 있고 앞서서 이제 제기됐던 이제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된 의혹 이제 두 갈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안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사안을 넘어서서요. 예. 지금 박근혜 정부, 특히 개인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위기를 극복할 때 정석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 위기의 본질에 대한 얘기죠. 예. 이 본질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중요한 그 조건이라는 거는 정직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예.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결국은 이건 해결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안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다시 본질과 정직과
대안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추론을 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즉각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 인정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분을? 예. 본질에 접근한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왜 곤혹스러우냐면 예. 지난번 청와대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는 뭐냐면 그 국기문란이라고까지 본인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로 전에 이거는 봉건 시대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봉건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혹한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마도 이거는 뭐 단순한 아주 해결책이 아니라 정말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예.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결국은 이 정권 더 나아가서 보수 정권 만에 관련된 문제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정농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드러난 그 파일이 네네. 그 연설문 외에 어떤 그런 국정농단이라고 볼 만한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 국정농단이라는 거를 예, 어떻게 연설문만 나가서도 정의할 농단으로 보시는 거냐라는 건가요? 예.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공식적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 사조직이든 여하튼 그 외부의 개인에 의해서 청와대의 중요한 문서나 문건이나 상황이 예. 움직였다면 예, 그건 그걸 뭐- 우리가 보통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쓰기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지금 청와대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건 어느 선까지 알 수 있고 손을 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연설 그 기록 비서관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시에는 조인근 네. 비서관이 있었고요. 예. 연설 부분에 뭐 어떤 테마가 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있다. 네. 그러면 국방 관련 기록 비서관이 있을 테고요. 또 뭐 정보 관련 비서관이 있을 테고 비서관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회의를 해서 네.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국군의 날에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대북 관계가 있다면 대북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공식 채널로 올라가서 뭐 비서실장까지 가서 네. 그 부분이 이제 부속실로 가겠죠. 대통령 부속실로. 부속실 가면 이제 대통령한테 전달되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 뭐 이건 고쳐라, 이건 맞다, 예. 뭐 아니면 뭐 자기가 의문되는 상황에서는 불러서 이거 왜 이렇게 썼느냐, 이건 맞느냐, 그리고 참고 자료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하나의 연설문이 완성되는 데는 대통령 연설이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 수반의 연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검증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 맞는지 예.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뭐 하여튼 어제 방송 보도로 봤을 때는 이게 같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최순실이라는 보시기에는 어느 단계에서 누구를 통해서 간 것 같습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예. 지금 아마 일반 대기업도 지금 예. 웬만한 기업도 다 방화벽이 있습니다. 아마 YTN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이 부분들이 이게 개인적 이메일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청와대는 더 하겠죠. 방화벽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비서관이 보냈다. 예를 들면은 뭐 연설 기록 보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많은 그 연설문을 어떻게 자기 임의적으로 보냈겠냐. 뭐 한두 건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어떤 얘기가 없을 경우는 이거 보낼 수 있었겠느냐 이런 게 상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사과가 오늘 있었습니다만은 뭐 깊이 있는 내용과 아무런 대책이 지금 못 세우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상식선에서 봤을 때 너무나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빨리 최순실 대통령이 전화해서요 독일에서 빨리 들어오라 그래야 됩니다. 빨리 들어와서 이 문제의 가장 좀 핵심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네.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물들 출국 금지 안 시키고 있어요 검찰에서요. 빨리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고영택이라든가 뭐 지금 이상한 전 미래등 사무처장 빨리 이 문제를 출국 금지 시켜서 지금 차은택 감독은 중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행방도 몰라요 지금. 검찰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빨리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가 그나마 검찰 수사 되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여기서 청와대 나가는 출입 기자 연결해서 좀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김웅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4시에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속보 전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사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 등 비서실 참모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 박 대통령은 우선 연설문 등이 최순실 씨에게 사전에 건네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에게 본인의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임 전으로 최 씨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연설문 등이 건네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최 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입장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연설문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은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보고 여당은 당혹감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그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정치권이 반응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조만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연아 대변인도 조금 전에 당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건이 계속 유출된 것에 대해선 반드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지금이라도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우려와 심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엄중한 후속 조치를 당내 의견을 모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잠시 뒤에 당사에서 중진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조금 전 서강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사과로 의혹이 해명되지 않아서 이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엄중한 상황 인식이 없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달 넘게 국정 혼란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개인적인 일에 대한 감성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서 최순실 씨가 외교통일 문제와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웠는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지금 인멸하고 있을 증거를 확보하고 신병을 소환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라면서 당의 총력을 모아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입장을 내놨는데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선거 때와 정권 초창기 때만 도움을 받고 그 뒤로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이 해명을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최 씨가 또 최근까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면서 대통령이 감동적인 자백을 해야 국민도 대통령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감동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송금주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해명되지 않는 만큼 어물쩍 상황을 넘기려 한다면 국민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예, 들으신 대로 여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당혹감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야당은 유감스럽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충격적인 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담화를 발표하셨는데요. 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을 지난 2012년 대선 때 찍은 많은 유권자들한테 조사를 해봤었어요. 선거 후에 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느냐 네.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원칙대로 할 것 같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비선 실세 의혹에 관련된 거를 원칙대로 처리하시고 네.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문제도 원칙대로 처리하시고 하면은 그것을 강도를 뛰어넘는 그러한 그 조치를 취하면은 예.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대국민 담화 하나 하고 또 침묵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굉장히 오히려 더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러면 뭐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어떤 걸 가장 말씀하실 최상의 수 방법은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지금 여권 최순실 최순실 씨 관련돼서 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안 하겠지만 본인이 들어오게 들어와서 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조사를 받고 예. 그것이 미비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들 예. 뭐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차와 관련돼서 결국은 청와대가 외압이 아니라 예.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외국에 나가 있긴 하지만 최순실 씨도 지금 이 상황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알고 싶은데요. 있겠죠. 실시간으로 뭐 어떤, 모니터하겠죠. 예. 네, 어떤 독일에서 다 생각을 하고 인터넷이 있어요? 다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자기가 도와줬고 뭐 하여튼 뭐 대통령도 오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선거 때는 분명히 도와줬다는 얘기했어요. 그 대통령이 지금 곤혹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정 운영이 자기 고국의 국정 운영이 최순실 자기 본인의 어떤 문제 의혹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귀국을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에 계속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밝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독일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더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어려운 지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간다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도 뭐 연락을 하겠지만 최순실에게 근데 빨리 들어와서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에서 이 문제에서 명명백백하게 청와대 관계자들 다 소환해서 그 연설문이라든가 회의가 어떻게 유출되느냐. 이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도 되고 공무상의 누설죄도 아마 지금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엄격한 법잣들 적용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국정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진짜 원칙대로 그리고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국민들이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맞다 네.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틀과 내용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만들어 갈 거냐 이것을 고민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서 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국민들도 피곤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맞습니다. 해결책을 내놔야 지금 국민들은 된다는 아마 말씀이죠. 저도 이 소식을 듣고서 좀 네. 멍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명백한 수사와 그리고 철저한 검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가 하나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최순실의 뭐 관련된 뭐 법인 인물들이죠. 이런 예. 것들이죠. 재단법인 미르 문화재단이 되죠. 예, 거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K 스포츠 크게 보면 이제 K 스포츠와 재단법인 미르가 있고요. 저 비덱이라는 회사 고영태 전 이사가 사실 처음에 이 연설문 관련해서 이제 발언했던 네.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이제 처음에 불거졌고 실제 이게 그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저기 김영준 의원께서 보실 때 말이죠. 이 역대 정부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가족들의 잔혹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실제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순실 씨가 뭐 가족 정도라고 뭐 봐야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측근이라면 이제 측근일 수 있는데 이번 건이 뭐 역대 어떤 그런 것과 좀 같은 점 또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거의 보십니까? 유사하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5년 단임제 어저께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요. 5년 단임제 때 나타난 공통적인 패턴이요. 집권 4년 후반기에는 각종 비리 예.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뭐 이상득 부의장 문제 형, 포함해서 형 그죠? 문제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아들 삼명제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YS 때는 이제 김현철 예.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집권 4년 차 후반기와 집권 5년 마지막 해에 초반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온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권력이 누수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지지도가 지금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더 추락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여러 가지 국정 과제가 지금 산적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룰 이유가 없다. 네.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걸맞는 조치가 있어야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측근 비리를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생들과의 관계도 뭐 좀 그렇죠. 예. 소홀히 멀리하고. 하게 네. 멀리하는 그런 예. 입장이었는데 정작 또 이런 다른 데서 문제가 터졌어요. 저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최측근 비선 실세라 그래도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특수관계길래 뭐 대통령 돈을 인정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고 실제로 박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 많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어제 JTBC 보도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또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온 부분들이 사실이라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특수관계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 청와대의 문건 자체들이 유출되면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하고 뭐 인사 문제까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뭐 이 문제는 뭐 저희들이 뭐 언론에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최순실 씨가 빨리 들어와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납득할 만한 설명들이 있어야겠죠. 네. 나중에 이제 최순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도 좀 해봐야 되지만 네. 대통령은 자기 가족도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왜냐하면 다시 얘기해서 권력이 혹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접촉을 굉장히 좁혔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그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구조를 권력이 만들었다는 집중됐군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남은 기간이 물론 많지는 않겠으나 현재 갖고 있는 통치 스타일에서 정말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그 국정 운영을 할 때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사실 뭐 개헌 얘기까지 이제 나오면서 개헌이 하나의 이제 그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전국의 어떤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네. 예상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뭐 개헌 얘기는 뭐 사그러들어 버리고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앞으로 그럼 개헌론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개헌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적 대관심사고요. 예. 그리고 현재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대통령이 말기에 간 불행한 끝을 이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 예, 이런 부분도 일반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 대통령이 갑자기 어제 시정연설에서 전혀 몰랐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개헌을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 사건을 덮기 위해서 개헌 문제를 터뜨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생산적이고 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면서 여친 토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개헌 문제가 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 네. 정치라는 게 미묘한 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개헌이 탄력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뭐였었냐면 각종 비리 의혹을 깨끗이 해결하라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예. 예. 그래야지 순수성과 진정성이 요구된다는 부분이었었는데 어제 이런 JTBC 보도에 의해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정도로 반드시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투출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순실 문제대로 부분과 관련된 하고, 것은 예. 명쾌하게 실체를 바뀌고 예. 그 다음에는 개헌 논의로 가게 되는 항상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걸림돌이었었는데 네. 왜 역설이 지금 작동된 거예요. 이게 깨끗이 이제 만약에 해결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것이 뭐 꼭 개헌이 누구를 의혹을 덮기 위한 개혁이다라는 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번 사태로 개헌이 급물살을 탈 탈 수 수 있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
말끔하게 해결이 되고 새로운 통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개헌 논의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이것을 그냥 위야무야로 해서 덮어두면은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예. 저는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네, 봅니다. 이게 그 관련 법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만 그것이 국민 투표에 부의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뭐 발의는 할 수 있죠. 대통령이 예. 발의는 할 수 있지만은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서 발의를 하고 어제는 정부에다가 개헌 준비 실무위까지도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 내에 예. 무조건 하겠다라고. 임기 내에 했어요. 무조건 하겠다. 그야말로 실제로 개헌을 어떤 통해서 전국 주도를 회복된 레임덕을 막아내면서 회복된 민심을 어떻게하면 개헌 주도를 끌고 나가겠다는 공학적 발상이거든요. 예. 공학적 발상인데 개헌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논의를 해서 치열한 토론을 해야죠. 개헌의 모든 그러니까 권력구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국민과 관련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각 정파와 당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제대로 된 개헌이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대통령이 물론 굉장히 안 풀린다. 뭐 국회가 도저히 못 믿겠다. 맨날 싸움만 하고 도대체 헌법 그러면은 뭐 그때 가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뭐 문을 열어주고 개헌 논의를 국회에서 확실히 해서 거기서 합의를 개헌 논의 만들게. 두 분은 어쨌든 뭐 이런 와중에서도 개헌 논의는 뭐 해야 된다. 오히려 더 해야 왜냐하면 된다. 이런 말씀 같아 민주당 보이는데요. 내에서도 개헌과 예. 관련된 예. 위원회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조직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예. 국민의당도 시종일관 개헌에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다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선거제도 개편을 글쎄요, 얘기를 예. 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그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헌법에 선거 제도와 관련된 걸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저는 개헌 논의라는 것이 그냥 꺼져버렸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나름대로 어떠한 수순을 거쳐서 네. 좀 더 국민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개헌으로 갈 수 있는 오히려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다 상당 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가 예.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87년도에 개헌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는 결국 신군부 남아있던 신군부 세력과 당시에 DJ라든가 YSJP 이런 야권의 세력들이 모여서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공감대라기보다도 그 두 세력이 모여서 만든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네. 대통령 직선제라는 부분 속에서 모든 게 묻혀버렸단 말이죠. 예.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헌도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기본 제반 문제도 같이 손을 봐서 그냥 저는 국회에서 공청회와 여러 가지 토론회 그리고 언론에서 그걸 중계하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특히 권력구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맞는 것인지 의원내각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유럽에서 지금 보편제로 시행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는 것인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스웨덴에서 3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1958년부터 64년 동안 걸쳐서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꾼다든지요. 아니면 최근에는 2008년 4년부터 4년 정도 걸쳐서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기를 정해놓고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저는 권력구조 더 중요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 합의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딱 뭐 다음 내년에 다 한다 이런 식으로 가져보면 또 졸속 개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는 네네. 것부터 우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헌법 이제 개정을- 차선책으로 나오는 것이 대선 주자들이 예. 자기들이 이제 개헌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대선 내거는 공약으로. 거죠. 예를 들면 뭐 분권형 대통제를 주장한다. 그럼 뭐 어떤 후보하고 어떤 뭐 다른 당파의 후보하고 우리가 대선에 당선되면 이렇게 해서 분권형 대통제로 가겠다. 일정까지 정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일정까지 정해서 바로 예를 당선되면 그렇게 조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대통령이 된 사람은 예를 들면 외치를 담당하고 그 다른 파트너가 된 당파의 수장은 예를 들면 수장은 내치를 담당. 그런 식으로 조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예를 들면은 개헌 문제를 논의해 나갈 수. 그래서 예.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하는. 뭐 대통령 중임제를 하는 사람은 부통령을 뭐 런닝메이트 예.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럼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그 헌법 논의에 대한 정책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국민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가 되지 물론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데요. 그렇게 얘기 안 한 적이 있나요? 매번 뭐 매번 대선, 대통령 예. 선거 때 개헌 헌법 개정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우리 근데 이제 박근혜 그거를 대통령도 단순하게 공약으로 내가는 네. 것이 아니라 그걸 가시화시키고 구체적인, 예. 현실화시키겠다라는 구체적으로 그런 일정까지 부분, 밝히고. 그런 그런 부분들을 한다 부분들 그러면은 속에서 상당히 일단 나는 대통령 대통령이 선거가 되면은 정책의 꽃이 될 블랙홀에 거라고. 대한 것들이 네. 또 나옵니다. 블랙홀이 된다. 좀 기다려라. 예. 아예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개헌 약속을 하고 안 하면 물러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예전에 네. DJP 연합도 내각제를 내각제 배경으로 개헌까지 한 했었어요. 거잖아요. 사인 다 했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문제냐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개헌에 대한 시기를 정해놓지 말고 네. 우리가 좀 더 아무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 정도로 길게 호흡을 하면서 가는 그러한 개헌의 논의를 저는 그래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되 네.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더 나아가서 무슨 뭐 권력 구조의 유형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예, 기본권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또다시 87년 체제에서 겪었던 거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최순실 씨가 청와대 각종 문건을 연설문을 이제 미리 봤다는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들으셨는데요. 오늘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네. 7문장의 이제 사과문이 발표가 됐는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의견을 들은 적이 있지만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 그래서 파일로 보면은 2014년까지 이제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네. 통해서. 그러면 취임 이후에 한 1년 남짓 넘게, 이제, 예. 최순실 씨에게 이제 연설문을 이제 보여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좌 체계가 이렇게 늦게 가져졌던가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예. 예를 들면 선거 유세라든가 선거 기간 동안에 홍보라든가 연설 부분에 대해서 뭐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건 같은 캠프의 일원으로서. 근데 네. 대통령이란 공적 권력을 가진 이후에 이런 사적으로 예. 이렇게 비선 실세로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관련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그 이후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에 상당한 많은 부분들의 연설문이 유출됐고 뭐 회의 자료까지 유출됐고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실제로 인사까지도 관여했다 이런 식의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대통령의 사과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의혹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요. 규명돼야 될 사실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네. 측면으로 접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디에서 이 문건이 유출됐는지, 누가 유출했는지도 명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시고 네. 국무회의를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역대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 할 때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담당자라든지 행정관이라든지 수석비서관 하는 거 경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상황을 얘기하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문 중에 하나가 뭐였었다면 그러면 그 연설문을 누가 썼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 내에서 공조직이 움직인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 공조직 말고 다른 사조직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냐 가지고서 논쟁이 벌어진 적도 있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져버리니까 이게 공조직이 아니라 어떤 사조직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거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명쾌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으면 또다시 비선 조직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직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조금 큰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연설문이 된다고.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보시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필이 된 것 같습니까? 이 보통 2, 3일 길게 보면 2, 3일 전날 이렇게 네. 이거 봐서는 큰 틀에서 이제 초고는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이 된 것 같고 네.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한번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생각이 어제 드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빨간색으로 가필된 부분을 또 대통령이 워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을 쓴 겁니까 최순실 씨가? 네 그렇게 됐다고 나오는데요. 하여튼 예. 이 연설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 국가 정책을 설명하고 국가 국정 운영의 수반으로서 한 나라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모들이 모여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을 종합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하여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대통령에 올라가기 전에 최순실 씨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가 그걸 가필해서 다시 또 대통령이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의 모든 문제 자체가 예. 이게 대외적이고 국내적으로 대통령이 표방하는 문제가 한 개인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정리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문제에서 하여튼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빨리 검찰 수사를 하든 아니면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죠. 이거는 예. 빨리 정리해서 국정원이 정상화될 수 해야 된다. 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의 연설문을 포함해서 이 문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역대 정부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다시 얘기해서 청와대의 비서실장 중심으로 해서 예. 여러 수석들이 다 모여서 어떤 나름대로 초안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연설문을 작성하는 비서관한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역대 정부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셔서 많은 독해를 해가지고 예. 이 문제를 걸러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많은 관련자들이 모여서 독해를 했다는 소리를 좀 들어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비서실장 주재로는 했다고 하죠. 그건 나중에 예. 최종적인 본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 때는 했지만 마지막 최종본을 만들 때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본이 만들어지고 독해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예. 이거는 결국은 바깥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유가 됐든 간에 공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예. 역대 정부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최순실 씨가 연설문에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네. 검찰 네.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두고 여당은 당혹감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야당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여야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요. 조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여야 정치권의 반응 전해주시죠. 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인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연아 대변인도 당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많은 문건이 계속 유출된 것에 대해선 반드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국민 우려와 심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엄중한 후속 조치를 당내 의견을 모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금 전인 5시 반에 긴급 중진 간담회를 열려고 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등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조금 전 서강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사과로 의혹이 해명되지 않아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이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한 달 넘게 국정 혼란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개인적인 일에 대한 감성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외교 통일 문제와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인 저녁 7시에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선거 때와 정권 초창기에만 도움을 받고 그 뒤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해명을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최 씨가 최근까지 미르, K스포츠재단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했다며 대통령이 감동적인 자백을 해야 국민들도 대통령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감동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같은 당의 송금주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해명되지 않은 만큼 어물쩍 상황을 넘기려고 한다면 국민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자, 두 분 해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김영준 의원님, 네. 지금 연말 전국, 세미 전국까지 해서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원칙대로 예. 모든 것을 진행시키면은 조기에 수습이 가능하지만 예. 네. 이것을 또 질질 끈다든지 의혹을 덮는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화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여권은 충격 패닉 상태에 빠진 거라고 보고요. 예. 야당한테 좀 주문을 하면은 이 문제는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같이 여야가 필요할 거는 조사할 건 조사하고 예. 그리고 새로 세울 건 세우는 그러한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영아 위원께서도 네, 하여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5%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은 이미 무너졌고요. 그래서 향후에 국정 운영에 엄청난 타격이 위기감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럴수록 저는 국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명백하게 갈 것인가를 대책을 세우고 정치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능력으로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건설적인 국회가 지금의 중요한 국정 운영의 축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연설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사과와 관련된 뉴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개건 해설위원인 김영준 의원, 유용화 의원 두 분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